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에 거는 과학기술계의 기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과학계 인물들의 국회 진출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이 유달리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계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총 10명 정도 과학기술계 인사가 건배지를 달게 됐는데요. 이것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 한 20% 정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당초 기대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각 당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앞순위에 배정함으로 해서 특별히 배려한 점은 아주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거명은 않지만은 그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한편에서는 국회와 과학기술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는 연구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면 되지 무슨 정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 과학기술과 무관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천안함 사건 이런 국가 안보 문제라든가 또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는 문제라든가 또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어떤 삶의 질 제고 문제라든가 또 지난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메르스라든가 최근에 브라질의 소두병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에볼라, 사스 이런 신종 전염 질환 문제라든가 또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생명윤리, 원자력 안전 무엇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는 문화, 예술, 체육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만남이라든가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 과학기술과 체육의 만남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대작의 영화 한 편 만들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또 동계나 하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복원, 보호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학기술 없이는 어떤 분야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국정운영이라든가 입법활동의 중심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부 예산의 한 3분의 1 이상이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대부분의 입법 과정에서도 과학기술과 관련이 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이라든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목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당적인 이슈, 바이파티산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총선 결과에 무관하게 과학기술계에 국회에 진출하신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들 간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과학기술진흥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속 당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최적 방안을 강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국회 밖에서도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별로 과학기술 전문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분야별 과학기술 전문가, 지역 전문가,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대 국회에 거둔 과학기술계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가 아마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선뿐 아니라 총선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이벤트성이라든가 홍보성 행사에 치중하지 않고 예. 한 가지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을 뺏긴다든가 또 뭐 과제를 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든가 복잡한 연구 행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지 않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고요. 세 번째는 과학기술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기술인의 양 어깨에 달려있음을 감안해서 볼 때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보수와 진보,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요청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국회 입성한 당선자들이 의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과연 어떻게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이끌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과학기술계에도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있었고요. 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아마 큰 일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난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민간위원장을 주재로 해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 5개 안건이 심의됐는데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 전략이라든가 예. 또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연구개발 특구 육성 종합계획, 그리고 내년도 이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등을 확정했습니다. 다 하나같이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예. 참고로 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국가 최고의 심의 의결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각부 장관 15명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0명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바로 어저께 이제 제1차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새롭게 체결됐습니다. 이 새롭게 체결된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원자력 협력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회의였는데요.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의 중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크게 4가지 분야,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 관리 문제라든가 또 원전 연료 공급 문제, 또 원전 수출 정진 문제, 핵 안보 문제, 이 4가지 그룹에 대해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고 검토 추진됨으로 해서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대 총선에 거는 과학기술계 기대와 또 한 주간 주요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